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영익입니다. 오늘 주제는 술입니다. 인간은 왜 술을 마시는가? 또는 왜 술과 관련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가를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저희 한의원을 찾는 분들 중에도 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나이나 성별, 직업군도 다양합니다. 술주정뱅이라는 약간은 비하조의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공기업 임원에서 학교 선생님, 전문직 종사자, 고시생, 평범한 직장인은 물론이고 전업주부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심각한 가정 파탄이나 실직 등의 위기에 놓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만 보면 그럭저럭 큰 문제 없이 업무 수행을 잘 해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알코올 중독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최악의 상황을 향해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술을 기분 좋게 적당히 마시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술이 사람을 마시는 상황이 반복되면 이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봐야겠죠. 매일 식사 때 반주로 적은 양만 마시는 경우에도 사실은 중독이라고 봐야 합니다. 당장 드러나는 신체적 문제는 적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던 이들이 어느새 술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울증이나 불면증 때문에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으로 잘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죠. 술 먹고 폭력적 장면을 자주 유발한다면 격리치료나 입원치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경우만 없다면 웬만한 술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시선들이 존재하기에 이를 병으로 인식하지를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술 문제를 가진 분들의 상당수가 이까지 정도야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끊을 수 있는 건데 라고 여긴다는 거죠. 자신이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씩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주변 보호자들이 환자들을 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단순히 환자가 마음을 강하게 딱 먹고 끊어야 하는데 마음을 강하게 못 먹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술 문제가 환자 스스로의 의지나 보호자나 주변에서의 체근만으로는 좀처럼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도록 만들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인간의 보다 깊은 마음이라 할 수 있는 무의식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양한 환자 사례들을 보면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불면증, 우울증 때문에 내원한 30대 남성 A씨입니다. 3년째 매일 와인 한 병을 거의 완샷 하듯이 급하게 먹고 취해야 겨우 잠에 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실직 후에 잠을 못 자면서 조금씩 술을 마시고 자던 것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A씨의 아내와 노모가 걱정을 하면서 술을 못 마시게 하고 다독여 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A씨가 더 거칠게 나오면서 기어이 매일 저녁 와인 한 병을 다 마시고 잡니다. 잠을 자도 제대로 잔 것 같지도 않고 낮에도 숙취 때문에 속도 늘 좋지 않고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낮에도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A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면증 때문에 마시는 것뿐이며 불면증만 좋아지면 술은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럼 술 대신 불면증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겠죠. 그런데 A씨는 그간 불면증 치료도 제대로 안 받은 겁니다. 모순인 거죠. 마음의 핑계로 합리화해 온 겁니다. 그가 술에 중독된 진짜 이유가 뭘까요? 술이 좋아서? 단순히 잠이 안 와서일까요? 그는 외국에서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왔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일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사내에 파벌이 있었는데 외국 출신이다 보니 그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면서 불합리한 대우를 계속 받다가 화병 때문에 결국 직장을 나오게 된 겁니다. A씨는 너무 억울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파벌 싸움 때문에 부당한 대우만 받다가 쫓겨나다시피 했으니 그렇겠죠. A씨는 이때부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직장도 잃게 됐다. 내가 이런 대우나 받으려고 외국까지 가서 힘들게 공부한 게 아닌데 라며 울분만 속으로 곱씹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잠이 안 오니 술을 먹고 점점 일상이 무너져 간 것이죠. 그럼 A씨는 억울해서 술을 마셨다? 이게 언뜻 말이 되는 듯 싶으면서도 사상의학적 관점에서 조금 더 찬찬히 따져보면 말이 안 됩니다. 자기 변명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빨리 다른 기업이나 외국계 회사로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노력을 하기가 마음이 게을러진 겁니다. 그 속에는 소민의 자긍심이 더욱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외국에서 공부까지 했고 국내에서 꽤나 큰 회계법인에 다녔는데 이제 와서 억울하게 쫓겨난 마당에 작은 회계법인에 취업해야 한다는 게 말이나 돼? 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할래. 내 수준에는 맞지도 않아. 바로 이재마 선생이 말한 소민의 긍심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잘났다는 자긍심이 커지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취업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직장도 없이 우울증에 빠져버린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자니 어떨까요? 너무 싫은 겁니다.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삶과 마주하기 싫어진 것이죠. 이런 자신의 삶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그런 무의식이 결국 술을 찾아 술로 도망치게 됩니다. 왜요? 술을 진탕 먹고 취해서 그냥 잠들어 버리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늦게 일어나서 쓰린 속을 달래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사이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실에서 술로의 도피가 되는 거죠. 겉으로는 불면증 때문으로 보이지만 조금 더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술 문제는 단순히 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무의식 속에 원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A씨는 상담 치료를 통해서 자신의 현재 초라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또 그 안에는 충분히 자신의 이 위기를 극복해낼 역량이 있음을 깨닫는 연습을 한 뒤에야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한꺼번에 10계단을 오르겠다는 것이 자신의 욕심이었고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불면증이나 술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욕심과 게으름이 지난 3년간의 문제를 키워온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술 끊는 한약도 제대로 효험을 볼 수가 있게 된 경우죠. 다음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만취한 채로 귀가하는 B씨 사례입니다. 자영업자인 B씨는 고객 접대 차원에서 술자리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조금만 늦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계속 남편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만취한 채로 밤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취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서 남편을 데려온 적도 있답니다.
게다가 요즘은 술을 먹고 집에 오면 집에 와서도 주사를 부려서 부부싸움이 잦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걱정이 돼서 지금 어디냐? 언제 들어오냐? 제발 일찍 들어와라. 오늘 또 늦게 들어오냐? 이런 식으로 재촉 전화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남편이 밖에서 사업상 술을 마시는데 자꾸 아내가 바가지만 긁는다고 도리어 화가 난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남편 B 씨는 자신의 음주 습관이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입니다. 치료도 받지 않겠다는 것을 아내가 이혼까지 배수의 진을 친 다음에야 겨우 내원한 상황입니다. A씨가 불면증 때문에라며 합리화했던 것처럼 B씨 역시 사업상 어쩔 수 없다라는 자기 방어가 심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큰 착각이라는 거죠. 진짜 사업상 어쩔 수 없을까요? 그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술에 만취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술 이외에 고객 관리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설령 술을 마시더라도 그렇게 정신을 잃고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때까지 마시는 것이 과연 사업을 잘 해나가기 위한 것일까요? 상담 결과 B씨 역시 자신의 삶으로부터의 도피 욕구가 강했습니다.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아버지와 혼자 힘으로 가정을 꾸려나갔던 어머니 설아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성의 무능력에 대한 부정적 무의식이 각인됐고 이는 자신이 일을 하면서도 정신적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나도 사업을 아주 잘하지 못하면 내 아버지 꼴이 나고 말 거야. 이런 무의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어떤 일을 해도 늘 불안하고 조마조마합니다. 잘하고 있어도 사업이 잘 되고 있어도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불안해지고 지금 또 사업이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대로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B씨의 무의식에서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에 직면하면 적극적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소극적 회피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어릴 적 보아왔던 자신의 아버지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먹고 도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러지 말라라고 도피로를 딱 막고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 B씨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아내가 도리어 미워지는 겁니다. 결국 만취 상태에서는 이런 미움이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버리는 거죠. B씨는 나도 사업만 아니면 술 안 먹고 싶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B씨의 무의식은 조금만 불안한 현실이 다가오면 술을 먹고 그런 불편한 상황으로부터 빨리 도망쳐버리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욕구가 분석되어서 해소되지 않으면 아무리 술 끊는 한약을 먹어도 무용지물입니다. 물론 환자마다 각자의 사연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실연의 아픔 뒤에, 어떤 이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어떤 이는 배우자에 대한 애착 불안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도피 심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술이 좋아서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성격 나쁜 사람 없다. 다 호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신의학적으로는 큰 착각입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우울과 불안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의존적 태도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심리적 게으름 등 심리적인 질병에서 비롯되기가 쉽습니다. 야, 오늘 시험 끝났다. 야, 오늘 프로젝트 끝났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즐겁게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마시는 술은 결코 만취해서 몸이 망가지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쫓기듯 도망치듯 마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적당히 마시지 못하고 폭음을 해버린다는 것은 나는 좋은 컨디션으로 나의 내일과 다시 마주하기 싫다라는 강한 무의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술 많이 먹고 아예 뻗어버리면 내가 내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할 수 있다는
그런 무의식인 거죠. 내일은 내일대로 또 열심히 살고자 하는 분들은 술을 마셔도 적당히 즐거운 정도까지만 마신다는 거죠. 그런데 야, 너 왜 일찍 집에 가려고 해? 2차 가, 3차 가. 이런 분들은 사실 집에 들어가도 부부 갈등이 있거나 내일 회사에 가도 별반 즐겁지가 않는 겁니다. 단순히 노는 걸 좋아하고 술과 사람을 좋아하는 호인이 아닙니다. 사교적이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폭음이나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이렇게 사람 만나서 노는 게 재밌고 좋다면은 이렇게 좋은 걸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술 먹고 뻗어버리면 내일 또 못 놀잖아요. 오늘 딱 좋은 만큼만 마시게 되겠죠. 근데 만취하도록 마셔버린다? 그런 내일이 오는 게 반갑지 않은 자신의 심리적 현실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성형 중독이라면 단순히 예뻐지고 싶어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바람기나 혹은 성장 과정에서 버림받을까봐 불안 상처가 많았던 분들이 성형 중독이 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구강의존적 성격에서 비롯됩니다.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잘 타고 어머니에 대해 의존적이거나 권위를 가진 인물에 대한 모순된 양가 감정이 존재합니다. 즉, 좋은 면도 있지만 너무 싫은 면도 한꺼번에 존재하는 거죠. 예컨대 어머니가 나에게 너무도 헌신적이고 잘 보호해주는 면은 좋지만 사사건건 개입하고 지적하고 압박하는 면은 너무 싫은 감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의존하고 싶은 욕구와 벗어나고 싶은 양가 감정이 모순을 일으키게 되죠. 이런 모순과 갈등을 구강기적인 욕구, 즉 술이나 음식을 폭식하거나 거부하는 형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입을 자극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자신의 내면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술 문제는 이 같은 심리적 문제나 성장 과정에서의 상처 등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술을 못 마시게 하고 술을 해독하는 약만 쓴다고 해서 해결되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